수확기 쌀값이 작년에 비해 30% 가까이 오르며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격리 등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자가 올해 처음으로 3,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인지도가 50%도 되지 않는 등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청년농부 지원금을 받은 청년농들이 지원금을 자동차 수리비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영농정착지원금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해마다 구제역과 AI 같은 가축 전염병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 방역관이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수확기 쌀값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쌀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시장 격리를 포함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2018년산 신곡 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산 쌀의 첫 번째 가격인 10월 5일자 가격이 80kg 한 가마당 19만 4,772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10월 5일자 쌀값 가운데 가장 높은 겁니다. 15만 원이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쌀 생산량 예상치가 나오는 10월 17일에 맞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0월 5일자 쌀값이 예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발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을 시장 격리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시장 격리를 포함한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물가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에만 맞춰서 올려주면 똑같은 건데 쌀 가격은 벌써 한 20년째 동결이면서 다른 물가 다 올라가는데 쌀값만 동결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들죠, 아무래도. 밥 한 끼, 껌 한 통값도 안 되니까. 네, 쌀값이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10% 올린다고 그래도 19만 원이면 19,000원 올려주는 건데 또 뭐 19,000원 올려주는 게 뭐 크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부담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 흑자라 그러잖아, 흑자? 뭐가 흑자야? 대기업에서는 흑자지 농민들은 허리띠 해마다 하나씩 쫄려내야 돼. 여태까지. 인건비 따진다면은 적자도 그런 적자가 없지.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6만 6천 톤, 적정 수요량인 375만 톤을 11만 톤가량 웃도는 양입니다. 쌀은 현재 생산 과잉 상태라는 게 농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격은 2012년과 2013년 수확기 쌀 가격과 같은 가격이다. 그래서 현재의 쌀값은 폭등한 게 아니라 2012년, 2013년 가격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았을 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출하기에 물량이 시장에 몰렸을 때 가격 하락을 통제할 수단 자체를 정부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20만 톤 이상을 시장 격리를 해야 된다. 농민단체들은 급격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죠. 이 자리에서 이기호 장관은 차기 쌀 목표 가격 정부안을 1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쌀에 적용할 새 목표 가격 동의 요청서를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쌀 목표 가격을 산출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쌀 목표 가격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13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 장관 역시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 재설정과 더불어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는 쌀 공급 과잉 개선과 중소농가 소득 보전 강화,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편 방향을 확정한 뒤 내년 법령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새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고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황주홍 농해수위 원장은 정기 국회 일정을 감안해 10월 중에는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1월 초에 넘어오게 되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2주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 졸속 심사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국회로 하여금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좋지 않은 의도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월 안에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쌀 직불금이 영세농에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벼와 밭작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영세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새 목표 가격은 24만 5천 원이고 농민들은 최소 24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농가 요구 수준에 근접한 가격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이번 수학기 쌀값과 또 쌀 목표 가격에 대한 이야기 리포트를 통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 김인경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 10월 5일이었죠. 쌀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수학기 쌀값의 첫 테이프를 끊는 건 매년 10월 5일 가격입니다. 네. 왜 10월 5일이냐면 전국적으로 조생종별을 수확한 다음 통계청이 처음으로 집계해서 발표하는 가격인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10월 5일 가격은 80kg 한 가마당 19만 4,77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그럼 올해 햅쌀 가격이 꽤 높은 건데요. 그런데 농민들이 마냥 기뻐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의 함정일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하고 비교하면 30% 가까이 오른 값이지만 작년과 재작년 가격이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 지난해는 특히 쌀값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회복세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가격의 고공행진 계속될까요? 아닙니다. 해마다 10월 5일자 쌀값은 조생종 가격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도 10월 15일자 이후 쌀값은 5일자보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쌀은 생산 과잉이다. 이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올해 쌀 생산량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최대 386만 6천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한 해 적정 수요량은 375만 톤입니다. 네.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11만 톤 이상 많은 겁니다. 국민들의 쌀 소비 감소 등을 이유로 적정 수요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쌀이 예상보다 적게 생산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 풀리는 쌀은 과잉 상태라고 농업계는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격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부는 수학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월 28일에 37만 톤을 시장 격리한다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7일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격리가 포함될지, 물량은 얼마나 될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쌀값이 비싸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일반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은 좀 답답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자가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에 대해 절반은 몰라서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가운데 월 소득 금액 91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50만에서 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흠 자유한국당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37만 6천 명보다 3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율이 45.7%에 불과한 데다 이 역시 2016년보다 6.5%가량 줄어든 수치라 정부의 정책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수혜 대상자의 60% 내지 70% 밖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종 복지제도 홍보하는 거라든지 반상회 해부라든지 월별로 나가는 이장 해부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홍보가 나가는 거라서 기존에 하던 홍보도 그대로 물론 하겠지만 별도로 또 맞춤형으로 홍보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를 강화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되는 영농 정착 지원금이 차량 수리와 과태료 납부 등 분별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 선발자 중 지원금을 사용한 청년농 1,099명의 4월부터 8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총 4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여기에 사용된 금액이 11억 5,100만 원에 달했고 명품 구매와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를 비롯해 쇼핑에 쓴 금액도 9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농업 관련 분야에 사용된 실적은 5억 3,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년동이 그렇게 3년 정도 준다고 해서 농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건 누구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거는 항구적인 정책이 될 수가 없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농업의 목적에 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정확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선발 및 지원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내년도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방역관은 구제역, AI를 비롯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 농장에 가장 먼저 나가 질병 위험도와 증상을 확인하고 이동 통제와 역학조사, 살처분 등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1,335명에 불과하며 이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권고하는 적정 인원인 1,824명보다 27%가량 적은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제일 많이 부족했습니다.
강원도는 공중방역 수의사를 포함한 가축방역관이 106명에 불과해 적정 인원인 21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와 충남, 경북, 전북 등 가축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도 적정 인원보다 50명 이상 부족한 숫자입니다. 야에 발생했을 때 그 살처분부터 모든 배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걸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업무, 자기 직업에 대한 이제 매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리가 적다 보니까 진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다가도 그만두고 지금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모집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는 가축방역관 310명의 충원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261명만 실제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창녕 장척저수지 부근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의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이로써 당초 장척저수지에서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 농가 235곳에 내려진 이동중지 명령은 해제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유통과 소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운영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33곳. 연간 도내 33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모두 8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약 7,100여 농가가 참여한 걸 감안하면 한 농가당 매출은 1,2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을 쭉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로컬푸드 정책이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친환경 제품 생산과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평택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먹거리 운동의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정책을 유통과 소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습니다. 직매장도 경제성을 염두에 하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기관의 공동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책도 지금 생산과 공급 중심인데 유통과 소비랄지 공동 마케팅, 로컬 푸드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국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시군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마케팅을 해줘서 우리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으로는 로컬푸드 소비자 조직과 민관 거버넌스 구성, 그리고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 개발 등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직거래 장터와의 연계 방안이나 온라인 직거래, 배달 서비스 도입 등도 강조됐습니다. 공유자산 개념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이것의 발현태는 민관 협력형이고 민간이 주도하고 주민자치를 이뤄내면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사회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로컬푸드는 농협과 민관 운영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협 주도형 로컬푸드의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주도가 양돈 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축산 악취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이 된 곳은 지난해 조사에서 제외됐던 제주시 15개 마을과 서귀포시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입니다. 양돈 농가들은 제주도가 과도한 환경 규제로 양돈업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갈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대상자 6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창업 단계와 육성 단계 각 30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영농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청년농부 영농법인에 가입해 멘토를 지정받게 됩니다. 강화군이 오래된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매각합니다. 강화군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농기계 27종 115대를 농민에게 수의 매각할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장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다음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영 홈쇼핑이 9월 인기 농산물로 오미자를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동문경 농협에서 생산한 문경 오미자 당절임과 전북 서순창 농협의 순창 세척 오미자,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의 문경미소 오미자청 세 가지 상품이 4회 방송 동안 6억 5천만 원의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최상구 농민신문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일부 청년농들이 정부에서 받은 영농정착지원금을 백화점 명품 구매와 외제차 수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이용된 직불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청년농들이 받은 영농정착 지원금은 44억 2천만 원입니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11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어 쇼핑에 9억 원, 음식점에서 8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농업 관련 분야에 쓴 금액은 5억 원 뿐이었습니다. 특히 쇼핑 중에 명품 구입에 200만 원, 고급 가구 매장에서 225만 원, 가전 매장에서 166만 원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제도는 정부가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에 대응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자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자마자 선정 예정 인원의 3배가량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인기를 끌면서 농업 후계 인력 육성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60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 추가로 2,0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하고 승인 제한 업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청년농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지원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낭비한 것은 도덕적 해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낭비 사례를 그대로 방치하면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는 전체 청년농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고 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마저 큽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백화점, 면세점, 수입 자동차 등을 추가하고 이달 19일까지 지원금 부적절 사용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 대상 청년농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청년농 지원 정책이 후퇴하거나 청년농의 영농정착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과 농촌을 살릴 길은 청년농 육성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